저는 55살 김현주입니다. 요즘 남편이 영 수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전화를 남편은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 꼭 쥐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곁눈질로 보려 하면 화면을 황급히 끄거나 몸을 돌렸습니다.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죠. 오늘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야근 좀 했어.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그 말 속에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평생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만 고집했는데 요즘은 퇴근하자마자 그 가방을 허겁지겁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밀 금고라도 되는 것처럼 자물쇠라도 걸어둘 기세였죠. 나와 눈이 마주치면 멋쩍게 웃으며 별거 아니야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걸까?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30년 세월이 혹시 허무하게 끝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 그림을 그리던 나의 꿈을 접고 남편 뒷바라지에만 매달렸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바라듯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이상하고 불안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숨겨진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은 여전히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의 신뢰를 깨는 일이었지만 이 불안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푸는 순간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상했던 향수나 낯선 명함 대신 못 보던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페이지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내 이름, 김현주. 왜 남편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숨겼을까? 궁금증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옆에는 20년 전부터 차곡히 모아온 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돈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의 결혼 생활, 특히 힘들었던 시절의 그림자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원룸으로 전락했고 매일 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나는 화실을 운영하려던 꿈을 접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내가 그린 낡은 그림 액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 나는 지친 몸으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그림 그리게 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림은 나중에 그려도 돼. 우리 당장 밥부터 먹어야지. 캔버스를 치우고 그 위에 가게에서 받아온 잔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내게 라면을 끓여주고 아침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그림 액자를 다시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꿈을 포기해야 했던 쓰라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의 기록은 그 쓰라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잡자마자 조금씩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통장 기록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다. 남편의 투박한 글씨체가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끌어안고 끄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이었습니다. 회식이라더니 벌써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놀란 가슴으로 통장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너무 미안하고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내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다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포기한 꿈을 남편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2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단 걸.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대한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힘든 시절에도 늘 나를 챙겼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때도 남편은 작은 들꽃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당신 그림 모델하라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 들꽃 송이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남편은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를 사왔습니다. 틈날 때라도 조금씩 그려봐. 나는 그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붓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 남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말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묵묵한 지킴과 희생이라는 것을. 남편은 통장을 조용히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당신 다시 그림 그리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그게 당신 꿈이니까. 나는 남편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화실 하나 만들어요. 당신만을 위한 공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30년 동안 함께 걸어온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